지난 11월 14일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환경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일한 것이 이렇게 해망하고 힘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이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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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해 현장의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11월 24일에 예정됐던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를 유예하고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는 폐지했습니다. 취재진은 환경부의 발표 이후 타격을 입고 있다는 한 종이 빨대 업체를 찾았습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부 정책을 많이 따라가요. 정부 정책에 경유차는 앞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유차를 만들겠어요? 당연히 안 만들죠. 전화가 온 거죠. 직원이 대표님 이게 환경부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최악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최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이 정해진 것도 없고 무기한 연기로 나왔다.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한지만 씨는 지난 2019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들었던 것들, 한 달 전만 해도 만들었던 건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달 안에 이게 다 나갔어야 될 물량이에요. 이게 싹 다 나갔어야 될 물량이고, 근데 이렇게 다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아프죠. 여기 있는다는 게, 여기 쌓여 있다는 게. 판매되지 않은 약 2,500만 개의 종이 빨대가 쌓여 있는 상황. 카페나 음식점에서 오던 주문도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얘기죠.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9월 30일이면 이만큼 가져갔잖아요. 요것만 봐도 지금 얼마예요? 가격이 한 1,000만 원 돈 되잖아요. 도매하시는 분들도 가져갔다 거기다 싸놓은 거예요. 그게 소진이 돼야 이제 매출이 일어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이게 매출이 0인 회사가 세운대사수를 못 걷는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한지만 씨는 지난해 약 7억 원을 들여 시설을 투자했고 직원을 늘려가며 종이 빨대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유예 발표 이후 공장은 멈췄습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계속 데리고 있기가 이거 빨리 판단을 해줘야죠. 딴 사람들도 빨리 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월 8일부로 저는 합의하에 일단 퇴사하기로 했어요. 11월 8일부로 퇴사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연태까지 공장은 돌아가지는 않고 있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카페에서 마시던 음료를 가지고 갈 때도 일회용 컵을 따로 구매하도록 하고 배달 음식에도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2030년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2019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 계획을 지난해부터 유예해오다 지난 11월 무기한 미루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다른 종이 빨대 업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제품성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R&D 중소기업의 이제 그 R&D 지원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성공하면서 이 아이템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느라고 모든 제 퇴직금 이런 걸 다 썰어 넣었거든요. 기술이 얼마나 괜찮은 기술인지를 보고서 담보 유무를 결정하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담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담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또 이제 도에서 충남도청에서 혁신형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이 업체 또한 2019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종이 빨대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후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1순위로 납품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분명히 우리 사업을 검토할 때 이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도자금 빌려주고 기술 보조해서 담보를 해준 건데 1차 유예가 딱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유예 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만 버티면 이 사업은 된다. 그리고 저희가 조그만 기업이지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어느 업체보다 기술력이 있다고 로부터 품평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예 기간만 끝나면 이건 우리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가지고 저도 가능한 모든 자금을 쓸어서 버텼어요. 주기성 씨는 최근 종이 빨대 주문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발표된 이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예요. 그냥 종이 빨대 매출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제도 없었고 올해도 없을 거고 지금 인터넷으로는 기존의 이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결국 이 업체는 약 1,000만 개의 재고를 떠안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제품을 쌓아놓는 공간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커브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곳을 하는 공간인데 제품 재고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종이 빨대 재고를 좀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40평 공장인데요. 여기 지금 약 한 40바레트, 약 한 500만 개의 제품이 좀 쌓여져 있고요. 다른 옆동 창고에도 약 한 500만 개의 제품이 좀 쌓여져 있습니다. 주기성 씨는 당장 이달치 사업자금 대출 상환과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오시기 전에 한 5분 전에 전화했어요. 물량 좀 달라고. 2021년도에 도자금 받은 거 이자 내야 되죠. 원금 상환이 들어가요. 근데 발표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환경부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에 기존에 이제 발표된 내용, 저희 보도자료로 발표된 내용 외에 더 이렇게 하실 말씀이 없죠? 말씀을 하시는 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고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환경부의 입장은 기존에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 그리고 설명자료 그게 이제 환경부의 입장인 거죠. 환경부가 제작진에게 보내온 설명 자료입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며 종이 빨대를 이용하는 수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사실 이제 이 정책은 3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 또 1년 동안 계도를 통해서 이제 시행 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이제 무기한 연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것을 믿고 준비했던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이 정책을 믿고 따랐던 우리 고객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번 그 정책 유예로 인해서 엄청나게 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엔 대전 중심가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 업체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에 맞춰 종이 빨대를 구매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종이 빨대를 주문했는데
이제 다시 바뀌어가지고 종이빨대는 보관만 하고 있어요.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플라스틱 빨대를 써야 되나 종이빨대를 써야 되나 너무 헷갈리고 손님들이한테 멘트를 할 때 저희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대형 카페를 찾았습니다. 미리 종이빨대를 사용하며 적응 기간을 거쳐왔던 이곳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시행일 전부터 종이빨대를 구매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규제가 바뀌었다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그래도 저희가 종이빨대를 계속 쓰는 게 환경 보호 동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미리 구매해둔 종이빨대들이 가득입니다. 저희가 쓰려고 주문해뒀던 종이 빨대들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플라스틱 빨대는 잘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부도 일관된 지침으로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면 저희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잘 따를 것 같습니다. 사실 지침이 바뀌었다고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시키게 되면 이 종이 빨대 만드시는 회사분들도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가 계속 믿고 거래했던 거래처들이라서 그래서 계속 정부가 일관된 지침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우리는 대전의 한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빨대 써도 되네, 플라스틱 용품 써도 되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종이빨대가 쓰기 불편한 건 있었지만 또 엄청난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서 철폐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환경은 망가뜨리는 건 쉽지만 복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무기한 연기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플라스틱을 좀 줄여나가자. 근데 이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꼴이고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또 실제 소상공인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이 정책과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책을 다시 다음에 정부가 더 추진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또 그럴 거예요. 아예 또 1년 있다 철회하겠지. 내가 이걸 뭘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업주하고 사실은 고객들하고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혼선을 가짐으로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한지만 씨가 종이빨대 재고를 보관하는 물류창고입니다. 이것도 반품인가? 이 반품이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분량에 의해서 반품이 아니라 필요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반품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환경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들어온 반품들인데요. 이거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지금 빼는 중이에요, 공장으로.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 그냥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운 것보다도 이거 전부 다 이거 우리 내 새끼 같은 건데 전부 다 이게 폐기시켜야 된다는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제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공장이 멈춘 지 한 달째. 한지만 씨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